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라남도가 의과대학 유치 공모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물론 공모의 주체인 순천시와 순천대가 이를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전라남도는 예정대로 일정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전남도의회에서 열린 전라남도 의대유치 설립 추진단 첫 업무보고, 공동의대에서 통합의대, 다시 단일의대 추진까지 도의원들은 갈팡질팡하는 전라남도 행정을 짚으며 신뢰가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의 오랜 바람인데다 도민 건강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쫓기듯 서둘러선 안 된다는 겁니다. 4월 19일 날은 이제 의대 유치 설립 추진단. 그래서 왜 유치해서 설립이라고 그렇게 바꾸냐 그랬더니만 이제는 교육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또 유치를 또 살짝 집어넣었어요.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공모가 동서부 과열 경쟁을 불러오고 법적 권한도 없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양쪽 대학의 이야기를 우리 도에서는 충분히 합쳐가지고 그걸 그냥 교육부나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시는 게 더 빠르지 언제까지 이렇게 지역끼리 싸움하도록. 정치권의 쓴소리와 함께 순천대학교와 순천시는 공모 방식을 철회하라며 거듭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공모는 단지 추천에 지나지 않아 결과에 뒷말이 나올 수 있으므로 정부 부처인 교육부가 대학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교육법에 정한 대로 교육부에서 전라남도에 의대가 필요하다면 각 대학들에서 공모를 받아가지고 객관적인 심사 기준에 의해서 대학을 정해야 된다. 논란 속에도 전라남도는 절차를 예정대로 밟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영록 지사가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뒤 조만간 공모를 담당할 용역사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용역사 선정 전까지 순천대가 참여하도록 설득을 이어간다는 계획이지만 거부 입장을 확고히 밝히면서 반쪽 공모가 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대 병원 교수들도 주 1회 휴진 여부를 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대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는 교수회의를 열고 외래 또는 계획수술 주 1회 중단 등에 대한 구성원 설문조사를 오늘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대병원은 일반 병실 가동률을 평시 대비 40-50% 수준으로 줄였는데 주 1회 휴진까지 가시화되면 환자들의 불편이 더 가중될 전망입니다. 전남 지역 총선이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이후 곳곳에서 과거 탈당 인사들에 대한 복당 건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각 지역위원회로부터 명단을 제출받은 뒤 중앙당과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5월 공천 불공정 논란이 일면서 여수와 광양 등 도내 곳곳에서 시도 의원들의 탈당이 이어졌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밖에 없는 피눈물 나는 입장과 선택을 헤아려 주시고 민주당 당원에는 당의 결정에 불복해 탈당한 뒤 선거에 출마한 경우에는 복당을 허용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남 지역 총선이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이후 지역위원회 곳곳에서 과거에 탈당한 인사들의 복당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탈당 인사의 상당수가 민주당 후보들을 도와 총선 승리에 기여했고 민주 진영의 대통합을 위한 계기도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복당할 의사가 있습니다. 민주당으로 쭉 출마해서 런을 했으니까. 3선에 성공한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은 여러 지역에서 복당 건의가 이어지고 있고 필요성에도 공감한다며 각 지역위원회로부터 명단을 제출받아 중앙당과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복당하는 인사들이 추후 선거 과정에서 탈당에 따른 페널티를 최대한 적용받지 않도록 당 차원의 배려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대사면 복당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중앙당과 어떤 수준에서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 건지 최종 협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례에 따라서 경중을 가리고 전향적으로 적용했으면 좋겠다. 탈당 인사들의 복당이 7월 이전에 이뤄질 경우 지방의회 상임위원장 선거를 포함한 후반기 원 구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시와 시의회가 중앙정부에 현안 해결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정기명 시장과 김영규 의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신속한 여순 사건 희생자 결정과 조사 인력 충원, 신고기간 연장을 위한 시행령 개정 등을 건의했습니다. 또 섬박람회와 관련해서는 주행사장 기반시설 조성과 진입도로 확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예산 지원과 함께 조직위원회 사무처 확대 등도 요구했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차세대 고속열차 KTX 청룡열차가 다음 달부터 운행에 들어갑니다. 가격은 기존의 KTX와 같고 광주에서 서울까지 1시간 30분대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김영창 기자가 미리 타봤습니다. 청색과 검은색으로 감싸인 고속열차가 광주 송정역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KTX와 KTX 산천에 이은 3세대 고속열차 KTX 청룡입니다. 다음 달 운행을 앞두고 광주 전남 지역민들이 시승단으로 참여해 열차를 미리 타봤습니다. 청룡만의 딱 색깔도 파란색이니까 이게 청룡이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그런 특징이 큰 것 같습니다. 기차가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00% 우리 기술로 개발한 KTX 청룡의 설계 속도는 시속 352km, 운행 중에는 최고 시속 320km로 달리는데 국내에서 가장 빠른 열차입니다. 특히 열차 앞뒤에 동력체가 있는 기존 KTX와 달리 청룡은 모든 기체가 동력을 쓰는 동력 분산식이라 별도의 기관차가 필요 없는 게 특징입니다. 정차역도 줄여 중간에 익산역에서만 멈추고 광주 송정역에서 용산역까지 1시간 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역간 거리가 짧은 우리나라 지형에 맞게 가속력과 제동력이 뛰어나 최고 속도까지 단시간 내에 출력을 낼 수 있어서 운행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차체 폭이 넓게 제작돼 좌석 사이 공간과 통로 길이도 기존 KTX보다 더 넓어졌습니다. 기관차가 있던 공간을 객실로 사용하고 좌석마다 창문이 마련돼 있어 승객 편의 시설을 개선했습니다. 새로운 열차고 그다음에 그 시속도 빠르고 320km까지 되니까 가족들이랑 같이 이거 타고 즐겁게 놀러가고 싶어서 다시 타보고 싶어요. 다음 달 1일부터 첫 운행하는 KTX 청룡은 일단 주중에만 매일 왕복 한 차례씩 광주 송정역과 용산역을 오가고 주말에는 운행되지 않습니다. 대신 코레일은 다음 달부터 주말 호남선에 기존 KTX를 한 대 더 투입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순천시가 국내 문화 콘텐츠 관련 기업을 상대로 워케이션 형식의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순천시는 국내 K문화 콘텐츠 산업을 선도하는 국내 18개 기업을 초청해 어제와 오늘 순천대 애니메이션학과와 원도심 문화 콘텐츠 제작 기지를 방문해 미래인재 양성과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기업이 지역을 보고 느낄 수 있는 방식의 워케이션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와 함께 앞서 순천시의 투자 의향을 밝힌 5개 기업들이 순천시에 직접 투자 의향서를 전달해 K디즈니 순천의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현직 여수시의원의 도박 연루 파문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여수 지역 시민단체가 경찰과 시의회, 민주당을 상대로 엄정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수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오늘 성명서를 발표하고 해당 시의원이 시민들을 기만하고 의회 품위를 훼손했다며 경찰의 엄정 수사와 시의회 윤리위 회부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소속 정당인 민주당도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해당 시의원을 제명하거나 출당시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5월 누리호 발사 기억하는 분들 많으시죠? 화면으로만 봤던 누리호 등 우주 발사체를 실물로 볼 수 있는 특별 전시가 다음 달 고흥에서 열립니다. 우주 발사체가 전시된 나로우주센터에 김단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13년 쏘아올린 한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 나로우부터 1단부터 3단까지 모두 순수 우리나라 기술로만 구성된 누리호까지 한국을 7대 우주 강국 반열에 오르게 한 우주 발사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다음 달 고흥 우주 항공축제 때 선보이는 나로호 누리호 실물체 전시에 맞춰
각종 부품들이 나로 우주센터 우주과학관에 옮겨졌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실물체가 시민에게 공개되는 건 이번이 최초입니다. 75톤 엔진과 성능 검증 위성, 탑재 위성을 보호하는 페이로드 페어링 등 실제 나로호와 누리호에 탑재된 것과 똑같은 실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가보이 진짜 웅대하고 좀 좋네. 다음에 손자하고 한 번 더 오죠. 1년에 딱 한 번 축제 기간에만 공개되는 나로 우주센터 발사장 견학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 우주 발사장이자 우주 발사체가 발사된 역사적인 현장에는 위성 로켓 발사대와 각종 시험 시설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사전 예매는 조만간 매진 예정으로 고흥군은 예매를 놓친 관람객을 위해 현장 접수 규모도 지난해보다 늘렸습니다. 축제장에 직접 오신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려고 준비했는데요. 이번에 한번 오시면 진짜 꿈과의 미래 상상 우리나라의 우주로 가는 길에 플랫폼을 직접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고흥 우주 항공축제는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사흘 동안 나로 우주센터 일원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고흥 제동서원에 소장돼 있는 고문서가 전라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고흥 제동서원의 고문서는 여산 송씨 고흥문중이 소유 관리하는 고흥군 대서면 화산리 제동서원에 보관 중인 73점의 문서와 전정류들이고 조선시대 고흥 지역 무반 가문의 임진왜란기 의병 활동 등을 밝힐 수 있는 소중한 자료입니다. 이들 고문서는 앞으로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한 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남도 유형문화재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흐렸던 어제와 달리 오늘 하루 종일 맑았습니다. 순천 등 내륙 지역은 최고 기온이 25도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게 느껴졌는데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14도가 예상되고 한낮엔 19도에서 22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최고 0.5m, 먼 바다에서는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잠깐 하늘에 구름이 많고 흐리다가 주말인 모레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북한 이탈 주민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생필품을 지원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최근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북한 이탈 주민과의 동행 문화체험 행사를 갖고 북한 음식 만들기 프로그램과 함께 휴지, 쌀 등 13가지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공사 측은 이번 행사가 순천 정원박람회장 견학 등의 문화체험 기회도 제공함으로써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의 모링가 음료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중국 수출길에 오릅니다. 순천시는 오늘 서면 농산물 가공센터에서 중국 상해 건화은 국제무역 유한공사에 순천 모링가 워터와 모링가 인 유자 등 2종을 수출하기로 했습니다.